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KBS E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 이제 고정 출연하고 있거든요. 언제 출연하죠, 이사님? 이번 달과 다음 달은 네. 매주 수요일 오전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이죠. 예, 방송 한 약 7시 40분 정도, 뭐 조금 일찍 시작할 때도 있고 늦게 시작할 때도 있는데, 아침 7시 40분 매주 수요일 날 KBS E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미워도 다시 한번 코너에 제가 출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 많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께 꼭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그런 법률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법률 상식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네, 오늘은 상속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남편은 재혼한 상태였고요. 네. 와이프는 초혼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떠한 사고로 네.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게 아이고. 되었는데요. 네. 남편 사망 후 이혼하기 전에 그 전처와 네. 자녀가 찾아와서 네. 자신들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상속을 해달라. 그래서 현재 아내는 이제 되게 황당했겠죠. 네. 생전 뭐 한 번 본 적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예, 찾아오지 네, 않던 네. 전처, 처음 보는 전처와 네. 처음 보는 전처의 자녀가 와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때 네. 이것이 어떠한 내용이 되는 것인지, 이 내용이 맞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상속 또 뭐 재혼 관련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런 법률적인 상식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 이사님이 좀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혼해서 오랫동안 보지 않고 살았던 친딸에게 이렇게 사망한 남편의 재산이 상속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홍 이사님 그 책 보셨어요? 그 리차드 도킨스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그 사람이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그 책 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라서 네.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아, 그래요? 목차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사무실에도 있는 거 제가 책이 있는데 여기 있네. 제가 즐겨보던 책입니다. 자, 여기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 더 셀피시 주인이라고 이제 리차드 도킨스 지음. 보세요. 제가 진짜 반 거예요. 이렇게 중요 부분에는 이렇게 쳐놔야 돼요. 홍 이사님 책 볼 때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중요 부분은 칠하세요. 칠해야지만 나중에 찾아보기도 좋고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책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인간이 이기적이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이기적인가?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인간은 뭐에 조정을 받느냐? 이 DNA, 유전자의 조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동물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리차드 도킨스의 주장은 그게 아니다. 인간도 동물이고, 모든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 DNA가 조정하고 있다. 마치 머릿속에서 누가 이제 명령 내리듯이 이렇게 조정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조정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느냐? 유전자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생명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활동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뭐 이제 먹이도 찾아야 되고, 집단 생활도 해야 되고, 대를 잇는 거. 후세를 잇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그 요청한다. 그러니까 동물도 수컷들은 암컷들을 찾아서 짝짓기를 하려고 하고, 암컷들은 또 좋은 수컷을 만나서 또 대를 이으려고 하고, 유전자를 받으려고 하고, 그게 다 유전자가 조정하는 거다. 이게 다 DNA가 우리 인간, 동물을 다 조정하는 거라서 후세를 낳으려고 한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후세를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에 대해서, 새끼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죠. 애착이 생기죠. 동물의 세계 보면은, 정말 눈물겨운 경우 많아요. 홍 이사님도 생각나는 거 있어. 동물이 이렇게까지 새끼를 잘 키우는구나. 캥거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캥거루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자녀를 항상 케어하는 거죠. 케어하고, 예. 캥거루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파충류, 포유류, 그다음에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도 참 대단한 것 같아. 물고기가 어떤 수컷은요, 자기 입이 있잖아요. 입 안에다가 알을 먹고 살아요. 몇 달을 부화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부화할 때까지. 부화하면은 죽어. 그러면 새끼들이 그걸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뭐 물고기뿐만 아니라 뭐 개구리, 뭐 파충류, 새 같은 경우에도, 펭귄 같은 경우에는 남극에서 얼마나 추워요. 남극에 추우니까 이 알이라는 건 따뜻해야지 부화가 되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그 발 위에다가 알을 올려놓는 거야. 몇 달 동안 부화할 때까지. 근데 깜빡해서 알이 땅에 떨어진다? 그럼 부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잠도 안 자고 부화할 때까지 그냥 몇 날 며칠을 지켜보는 거야. 알이 부화하도록.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도 그렇게 못하겠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화할 때까지만 기다리는 그 물고기, 펭귄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까지 정말은 모성애, 부성애가 있구나. 그게 다
리차드 도킨스에 얘기하면 본능 때 본능, 유전자가 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속이라는 거는 혈연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 핏줄을 따라 흐른다 보시면 돼요. 핏줄, 혈연 관계. 그러니까 핏줄한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홍 이사님 그 자녀들 있잖아.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 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당연히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알고 보니까 홍 이사님 아이가 아니었어.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걔한테 안 가겠죠. 안 가겠죠. 갑자기 애정이 좀 약간 사라지죠. 물론 키운 적은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내 자식이다 아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능이라는 본능. 이기적 유전자 본능이다. 그래서 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자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하다.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혈연 관계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상속에서 예외. 부부는 혈연 관계가 아니죠. 그래도 상속이 돼요. 왜 그럴까요? 혈연 관계가 아닌데. 법적으로 부부가 가족이 됐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 거예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다, 상속은. 생물학적으로 혈연 관계면 상속이 되고, 두 번째 법적으로 이게 가족 관계가 되면 상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남편이 재혼을 해서 자녀가 있었다면 전 아내와의 딸 그리고 현 아내와의 자녀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상속은 뭐를 따라 흐른다? 피를 따라 흐른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만약에 이혼하고 왕래도 안 한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엄마나 아빠가 한 사람이 키운다.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혼해도 혈연 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유지됩니다. 당연히 똑같죠. 이혼했다고 해서 내 자식이 갑자기 아니게 돼요?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해도 당연히 이혼한 왕래가 없었던 자식, 친권이 아닐건과 상관없이 그 자식도 상속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의 자격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받는지 그만큼 또 상속 비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친딸과 재혼한 아내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속은 평등해요. 자녀는 아들이건 딸이건 장남이건 차남이건 이혼한 전처의 자식이건 현재 배우자의 자식이건 다 똑같습니다. 다만 더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 아내, 남편. 법적인 배우자는 50% 가산 1.5배를 더 받습니다. 심지어는요, 혼외자도 똑같이 받아요. 핏줄을 따라가니까. 핏줄 따라가니까. 왜 이제 가끔 드라마 보면은 왜 이제 막 재벌 회장님한테 젊은 여자가 아이 얻고 와서 당신 아이다, 친자다. 그리고 특히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권 달라 주장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유전자 검사하니까 그 회장님의 숨겨진 아이였단 말이야. 그럼 똑같이 상속 받겠네요. 똑같이 받아요. 그 원래 자녀들은 황당하겠죠. 수천억인가 아닌가 재벌이면 수천억 가져간다는 생각은 황당하죠. 근데 법적으로는 똑같아요. 혼외자도. 그래서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혼외자도 똑같이 가져간다. 근데 재혼한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전처와 자녀가 나타나면 좀 달갑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남편의 친딸이니까 당연히 상속을 해줘야 하는 건 맞지만 네. 남편과 함께 살아온 기간도 10년 정도 오래됐는데 네. 그리고 집도 돈도 같이 모아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인 이후에 생긴 재산들 이런 재산들 상속분이나 상속 비율이 어떻게 들어간 거죠? 네. 자,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상속은 공평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자녀, 장남, 차남 다 똑같이 간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가 가장 중요해요. 효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도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전통이 중요하면 효자에겐 더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기여분 제도라고 합니다. 기여분. 즉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부모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으면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거는 마치 이혼할 때 기여도가 많으면 더 많이 가져가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 재산의 유지 증가 아니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을 경우에는 기여분대로 해서 조금 더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 기여분은 이제 많이 인정 안 돼서 뭐 5% 10%인데 요즘에는 그게 늘어났어요. 심지어는 50%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201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친자도 있고 입양한 그 양아들이 있었는데 친자식들은 부모님을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근데 이 입양을 한 양아들이 정말 효도를 했어요. 거의 5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려 5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 재혼한 아내도 재산을 같이 형성한 공이 있을 텐데 네. 이러한 기여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 기여분은 상속인 누구나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기여도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효자,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은 나 몰라라 했다. 그래서 뭐 오랫동안 이 남편이나 아내를 뭐 부양을 했다, 병간을 했다. 아니면 이 재산은 다
부부끼리만 형성한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배우자에 대한 기여도는 좀 굉장히 엄격합니다. 좀 깐깐해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2019년에 이제 재력가 남편분이 있었는데 이제 큰 재산을 갖고 이제 그 재혼을 했어요. 좀 젊은 여자랑 재혼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 이제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병들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니까 당연히 병간호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처의 자식들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상속분 달라고 하니까 이 재혼한 부인이 무슨 소리냐. 내가 이 남편 병간호도 하고 재산을 훨씬 많이 가져가야 된다. 주장을 했어요. 기여분이 크다고 주장했어요. 자, 법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렇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내 말이 일리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아내의 청구를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원래 상속분들은 아내 1.5, 자녀 1대1로 나눠라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 병간호한 거 잘한 거죠. 잘했어요. 근데 그거를 특별히 칭찬할 만한 일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죠? 네. 그럼 그냥 당연한 거죠. 아니 남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서 병간호한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정말 특별히 잘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논쟁거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말로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정말로 칭찬합니다 할 만한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남편이 10년 동안 식물인간이었다. 치매였다. 그래서 병수발 다 들었다. 소위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알죠? 여러분 그 수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10몇 년 했다. 그거는 당연히 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잘한 거예요? 그건 되게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힘든 일을 한 특별히 잘한 거죠. 쉽지 않죠. 그리고 병간호, 병원 몇 번 가서 병문안한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정말로 본인이 수발 다 들었다. 식물인가, 아니면 치매, 아니면 정말로 암 환자, 수년 동안, 10년 동안 수발 다 들었다.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럴 경우에 인정하는 게 기여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재혼한 젊은 아내가 그렇게까지 했다. 10년 넘게 남편은 병수발 들었다. 그러면 재혼한 아내한테 기여분 인정됐겠죠. 그건 이게 아니라 잠깐 병간호 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부부로서의 당연한 부양 의무다 해서 아내의 청구를 기각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꼭 상속이라는 거는 상속, 법대로 해서 재산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도리인 것 같아요. 가족의 도리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이제 이 리처드 도킨스의 말대로 인간의 본능, 동물의 본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정말로 희생적인 거죠. 칭찬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나이 들고 그러면은 자녀가 또 부모. 근데 이 동물들은요, 일반적으로 내리사랑은 있어요. 부모가 자신의 그 새끼들을 잘 부양하고 희생봉사합니다. 근데 새끼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동물은 그냥 떠나요. 사자, 젊은 떠나서 오히려 자기 아버지의 그 왕자를 뺏는 경우도 있어요. 아들이.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보살피지 않아요. 동물은 부모를. 근데 역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게 뭐냐면 부모를 보살핀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건 본능은 아니거든요. 본능은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윗사랑은 본능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의무인가요? 그건 도덕이죠. 도덕적인 의무. 훌륭한 인격인 거죠.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품성. 칭찬할 만한 품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전자의 자연의 섭리에는 반하는 거거든. 자연의 섭리는 내리사랑. 그냥 후세만 남기고 계속해서 번성만 하는 게 자연의 섭리인데 그게 아니다. 늙고 병든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당연한 덕목이고 훌륭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물들은 부부간에 사실 짝짓기하면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새끼만 낳고 그냥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 또 상대방이 아프면 보살펴주고 부양하고 사랑하고 그게 또 인간의 도리이고 훌륭한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이기적 주전자 한번 읽어보세요. 책 정말로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책이니까 제가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협찬이나 그런 게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추천드린 책이니까 한번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인 처리의 책 소개 및 상속 생활법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